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액정 디스플레이의 기본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고 액정 디스플레이와 다른 구성 요소를 조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CD를 사용하려면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라이브러리는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라이브러리를 눌러주면 됩니다. 5번째에 LCD 제어라고 적힌 라이브러리를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드가 작성이 됩니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타이핑을 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 아두이노 공식 홈페이지인 www.arduino.cc에 들어가서 사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큐멘테이션 탭에서 레퍼런스로 이동해 줍니다. 레퍼런스 문서를 통해 어떻게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메뉴 탭에 라이브러리즈를 클릭해 줍니다.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디스플레이 영역에 액정 디스플레이인 리퀴드 크리스탈을 클릭해 줍니다. 클릭을 하면 리퀴드 크리스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 펑션스 영역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용법을 확인할 함수는 첫 번째에 있는 함수인 리퀴드 크리스탈 함수를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신텍스 영역을 보면 리퀴드 크리스탈 함수를 사용할 때 초기화하는 방법을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크게 데이터선을 8개 모두 사용하는 방법과 4개만 사용하는 방법이 나눠져 있습니다. 앞에서 데이터선을 8개가 아닌 4개의 데이터선만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사용법을 익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용법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앞에서 RW를 디지털 핀이 아닌 직접 그라운드에 연결을 하였기 때문에 첫 번째 문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RS, Enable, D4, D5, D6, D7 각각은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매개 변수는 간단하게 말해 함수를 정의할 때 사용되는 변수를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문법을 사용할 때는 매개 변수 대신에 인수를 넣어야 합니다. 인수는 함수를 사용할 때 함수에 전달되는 직접적인 값을 말합니다. 매개 변수가 6개인 문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매개 변수의 자리에 직접 연결된 핀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을 복사하여 코드를 보면서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 인스턴스 변수 LCD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법을 사용할 때 직접 값을 넣어야 합니다. RS 단자에 연결된 핀은 노란색이니까 12번 핀. Enable 단자에 연결된 핀은 초록색이니까 11번 핀. D4 단자에 연결된 핀은 청록색이니까 5번 핀. D5 단자에 연결된 핀은 파란색이니까 4번 핀. D6 단자에 연결된 핀은 자주색이니까 3번 핀. D7 단자에 연결된 핀은 분홍색이니까 2번 핀을 입력해주고 세미콜론으로 마무리합니다. 만약에 데이터선을 다르게 연결하였다면 연결한 해당 핀을 변경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복사한 내용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회로에 연결한 핀 번호와 코드를 적은 핀 번호와 일치해야 합니다. 이제 셋업 함수에서는 lcd.begin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서드는 클래스 내부에 정의한 함수를 메서드라 합니다. 다른 말로 클래스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와 메서드 구분이 어렵다면 지금은 그냥 흘려듣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공식 홈페이지로 돌아와 뒤로 이동하여 함수들 중에 두 번째에 있는 begin 함수를 클릭합니다. begin 함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이름은 LCD로 하였고 콜즈는 디스플레이에 있는 열이수, 쉽게 말해 가로 길이를 말하고 로우즈는 디스플레이에 있는 행위수, 쉽게 말해 세로 길이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찰 사이즈는 디스플레이에 문자당 포함되는 도트 수를 말합니다. 찰 사이즈는 선택사항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로 돌아와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가로가 16, 세로가 2이기 때문에 160이 LCD라고 부른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비긴 메서드에 16과 2를 넣어서 사용하겠습니다. 가로로 16개 문자를 넣을 수 있고 2개의 행이 있는 LCD를 초기화하겠다는 뜻입니다. 문자를 출력하는 메서드는 프린트라는 메서드입니다. 이 메서드를 통해 헬로월드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뒤 시뮬레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CD에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변 저항을 통해 밝기를 그라운드 쪽으로 돌려보면 문자가 출력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중지하고 아랫줄의 숫자도 한번 같이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줄에 출력을 하려면 커서를 이동해야 합니다. 커서를 이동하는 메서드는 setCursor입니다. 아두이노 공식 홈페이지로 돌아와서 뒤로 이동하여 함수 영역에서 5번째에 있는 setCursor를 클릭합니다. setCursor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콜은 커서를 위치시킬 열을 정하면 되고 로우는 커서를 위치시킬 행을 정하면 됩니다. 첫 번째 인덱스는 무조건 0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줄로 가기 위해서는 커서가 0번째 열과 첫 번째 행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커서 메서드를 통해 이동했으면 다음에 출력할 문자를 프린트 메서드를 통해 입력합니다. 1부터 0까지 숫자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다시 시뮬레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윗줄에는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되고 아랫줄에는 숫자가 1부터 0까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LCD를 다른 구성 요소와 조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LCD에 문자나 숫자가 출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보통 LCD는 아두이노에 연결한 센서들의 값을 출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앞선 강의들에서 컴퓨터 전원과 아두이노를 연결하여 아두이노에 전원을 공급한 뒤 아두이노 회로를 만들고 코드를 작성한 후 실행시켰을 때 아두이노와 센서가 잘 실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 값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두이노를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 값을 확인하였지만 실제로 아두이노와 센서들을 통해 IoT를 만들어 사용할 때는 컴퓨터 전원이 아닌 배터리 전원을 연결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값을 확인할 때 시리얼 모니터가 아닌 LCD를 통해서 값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센서들 중에 자주 사용하는 센서인 온도 센서를 연결하여 온도값을 LCD에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와 코드를 조금만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회로를 다시 구성하지 않고 파일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온도 센서 컴포넌트를 가져와 브레드보드에 추가하겠습니다. 온도 센서에 전원과 그라운드를 연결하고 와이어 색상을 빨간색, 검은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Vout 단자는 아날로그 0번 핀에 연결하고 와이어는 초록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LCD에 대한 강의가 길어질 것 같아 바로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 앞서 알아야 하는 개념을 미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란 여러 값으로 변할 수 있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어떤 값을 임시적으로 저장했다가도 필요하면 다른 값으로 변할 수 있는 미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수를 선언해주면 변수의 이름을 통해 데이터 값을 저장합니다. 변수명 앞에 넣는 자료형 타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는 참과 거짓을 나타내고, 인티저는 정수를 나타내고, 플로트는 실수를 나타내고, 캐릭터는 문자형을 나타냅니다.
예시를 간단하게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형은 인티저, 변수 이름은 넘버, 데이터 값은 세모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료형은 인티저이므로 정수를 나타냅니다. 데이터 값인 세모에 5인 정수가 들어오면 변수의 이름을 통해 데이터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값인 세모에 5.1인 실수가 들어오면 변수의 이름을 통해 데이터 값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담으려는 변수의 자료형과 데이터 값의 형태가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